모든 육아서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엄마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게 뭐 개인정보상 직업과 나이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말 미모의 엄마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네. 딸이 하나 있고요. 네? 대학교 1학년이요? 네. 와. 나이는 네. 대충. 와, 그러시구나. 그럼 육아라고 하기에는 참 이제 한참 대선배시네요. 선배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좀 잊혀졌을 수도 있고. 네. 와, 근데 모든 육아서를 버려라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저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에 이제 막 육아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묻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느끼는 공통적인 질문들은 뭐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어떻게 하면 커질까?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계속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세상이 몇 년도일지 후배들에게 자꾸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019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본인의 꿈을 이룰 시간은 2039년이 될 수도 있고 2040년이 될 수도 있고 네. 미래에 대한 정보를 엄마들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000년 12월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결혼은 97년에 했어요. 1997년에. 근데 아이를 갖기 전부터 아이가 20대가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한참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친구들에게 항상 제가 권하는 책은 뭐 2055 세계 미래 보고서라든가 네. 미래에 관련된 책들을 자주 읽어보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지금 현재의 육아에 대해서만 고민할 뿐 미래 사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에서 어떤 리더를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육아 서적들은 솔직히 뭐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 약간 돌맞을 각오하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육아 서적들은 네. 충분히 정보로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근본적인 말은 책처럼 아이가 크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100명, 1000명, 10,000명의 아이들이 전부 똑같이 클 수는 없고 네. 아이를 키워보니까 각자가 전부 다 틀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엄마들이 육아 서적에 의존을 하다 보면 그 서적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네. 절망하고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다른 집 아이는 뭐 몇 개월에 고개를 들었다는데 다른 집 아이는 이 정도 되면은 몇 cc 우유를 먹는다는데 아니면 열이 날 때 이렇게 하면 열이 내린다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태아 사진을 볼 때부터 육아 사전, 육아 책자를 보면서 자기 아이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육아 서적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런 책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집에 있는 육아 서적은 버려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여기 이제 맘스라디오에 출연하신 계기가요. 엄마들의 추천이 되게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이분과 상담을 하면 다들 너무 그 도전받고 충격에 휩싸여 좀 이렇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엄마들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심지어는 이거 학습지 이거 해야 돼? 뺄까? 다음 달에 뺄까? 막 그 사소한 걸로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분과 상담만 하면 엄마들이 좀 마음을 딱 잡고 간다고 해서 왜냐하면 제가 좀 독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독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보다는 아이가 자란다라는 말을 좀
좀 많이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가 잘한다. 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은 주체가 엄마가 되잖아요. 네. 부모가 되고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되죠. 그런데 아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이 스스로 성장하는 거를 지켜봐주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모님들한테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잘 자라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20년 전부터 아이를 키워온 경험자로서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에게 전부 다 해주는 엄마는 아니었어요. 많은 걸 포기해야 됐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 좀 이거 좀 해줄 걸, 아니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판단한 부분들이 맞는 부분들이 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네. 궁금합니다.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렇게 정당하게 육아서를 버리라고 할까? 당장 버리시면 저 출판사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실제로 육아서를 엄청나게 많이 읽으셨다면서요? 네네. 육아서를 많이 읽어서 뭐 육아서를 쓰라고 해도 지금 당장 순서대로 챕터대로 쓸 수 있을 만큼 네. 읽었는데 읽고 난 결론은, 모든 책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소용이 없고, 네. 책을 읽고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상상만 하게 되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실천하지 못할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라 라는 의미에서 육아서는 버려라 라는 컨텐츠로 이렇게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고, 육아서를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책처럼 그렇게 자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책이 있으면 대박 났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책이 있었으면 모두가 훌륭한 아이를 키웠겠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 상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부모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아이와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을 보면 그들이 그 육아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아이를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 고민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뭐 아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아이를 가지고 육아를 담당하고 계시는 엄마들이 계시다면 아이가 20대 아니면 혹은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30대가 몇 년도일지 지금 먼저 적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육아서 대신 이제 미래학, 네. 미래서적을 읽어라. 네.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저는 네. 1997년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마 제 기억이 맞는다면 1987년도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너무 재밌었죠. 네. 네. 그 백투더퓨처의 배경이 된 미래가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2015년이에요. 2015년. 야. 저희가 벌써 4년을 살았던 시간이에요. 네. 근데 1987년에 그 영화를 보고 2015년에 그런 세상이 될까 상상만 했지만 네. 정말 몇 퍼센트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검색해 보셨나요? 못했어요. 근데 거의 다 이루어진 것 네, 같아요. 거의 다 이루어졌고 네. 인터넷 보니까 날아다니는 퀵보드, 자동으로 날아다니는 퀵보드가 지금 생산이 되지 않았고, 뭐 자동으로 묶이는 운동화도 나이키 회사에서 만들었고, 굉장히 많은 부분,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안경을 이용해서 전화하는 거, 그리고 점원이 없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거. 나 다시 봐야겠어요. 네,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는 너무 멀게 느껴졌던 미래가 이미 저희에게는 과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2015년을 알았더라면 201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더 잘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미래사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엄마가 저를 키웠을 때의 교육 방식, 뭐 영어를 잘해야 된다,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 수학을 잘해야 된다, 뭐 학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였었잖아요. 네. 1997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하지만 미래사회에 아이가 태어나서 자랐을 때는 2020년, 뭐 2019년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미래과학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지금 듣고 있는 엄마들도
2040년, 2050년에는 세상에 어떤 직업이 생길지 아니면 어떠한 컨텐츠들이 유행을 할지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각광을 받고 아니면 어떤 리더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엄마들이 지금 육아에 지쳐서 내가 언제 거기까지 생각해 라고 하고 지금 아이 키우기도 힘들어 뭐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살 길도 막막한데 무슨 아이의 미래예요 사실. 근데 엄마들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을 보면 본인이 행복한 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행복한 길을 찾기 위해서 엄마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고 방금 여기 오기 전에도 10살 딸, 5살 아들을 둔 후배를 만나서 뭐 상담 아니면 상담 아니면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동생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이 아이들이 5살짜리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의 꿈을 펼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게 과연 지금 구몬 수학 한 줄 그리고 아이들이 뭐 촉감놀이, 무슨 놀이, 거기서 하는 사회생활 그런 것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엄마들이 뉴스와 멀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요즘은 엄마들이 육아에 지쳐서 사회, 경제, 뉴스, 역사 공부 안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검색해서 마음카페 그리고 서로 모이는 장소에서 얻는 정보에는 굉장히 밝지만 사회, 경제, 과학,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로 미래과학 서적을 좀 추천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미래에는 회계사가 없어질 거야. 미래에는 변호사, 의사 없어질 거야. 네. 하지만 하지만 지금 막연하잖아요. 아,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아니야. 그때까지 해도 의사는 너무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좋아하는 직업이 될 거야. 아니,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런 엄마들이 있다는 거죠. 개중에. 왜냐하면 네. 지금 엄마들 솔직하게 말하면 내 아이가 의사면 좋겠고 검사면 좋겠고 변호사면 좋겠고 말로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잘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인서울대학 가야 되고 고등학교 때 등급 잘 받아야 되고 그런 걸로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의 직업이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 맞게 아이들에게 컨텐츠를 주고 그리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계속 준다는 거죠. 오늘 만난 동생에도 10살짜리 아이가 지금 본인이 커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50개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건네는 그 컨텐츠가 엄마에게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엄마가 시야를 넓혀야 네. 아이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시야가 넓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좀 미래 사회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접해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변화에 맞게 우리 아이는 어떻게 내가 길러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굉장히 우아하게 돌직구를 막 날리는 스타일이세요. 좀 제가 세게 네. 이야기해가지고 네, 싫어하는 네. 분들도 많아요. 아니 요즘 이렇게 센 게 필요해. 너무 흔들리니까. 네. 근데 너무 육아서 대신 이제 미래 서적을 잡아라. 네. 그럼 또 궁금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멘토님이라고 할게요. 멘토님의 아이 그럼 어떻게 좀 다르게 키우셨어요? 저는 다르게 키웠다기보다는 굉장한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고 미래 사회에서는 이렇게 변할 거고 나중에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노인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 노인 산업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아이들의 산업보다 이런 산업들이 더 많아질 거고 애플사에 지금 취직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전공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많을 것 같지만 애플사는 대부분이 인문학과 졸업생들이거든요. 그 인문학
또 그러니까 인문학을 포기하는 순간 창조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그 창조적인 생각이 없어지면 천편일률적인 교육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애를 하나의 예로 들면 저는 그림 동화책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그림 동화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아니요. 그림이 없는 책을 읽어줬어요. 상상하게 하라고. 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의 예만 들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지를 떠올리면 엄마들이 똑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갈색 털, 네. 이렇게 복슬복슬하시고 그리고 위에는 흰 네, 가운이고. 흰 가운에 맨발이고 어느 정도 이미지가 정착화돼 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그림에 세뇌당한 거죠. 네. 그리고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아기 돼지 삼형제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그려요. 왜냐하면 그림 동화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거든요.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 하고 하면 또 미운 오리 새끼 이미지가 또 그려지네요. 떠올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아이들은 책을 읽어줄 때마다 집 색깔이 바뀌고 집 모양이 바뀌고 상상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림 동화를 보면서 이거 봐봐 여기 아기 돼지 삼형제 첫째 형의 집이고 둘째 형의 집이고 셋째 형의 집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더 이상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 동화책보다는 책을 그냥 읽어드려라. 그리고 그게 힘들면 요즘은 굉장히 콘텐츠가 많아서 읽어주는 동화 다운받아서 들려줄 수도 그쵸? 있고 오디오북도 있고.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임신했을 때도 태교를 세계 명작 백선을 계속 들었어요. 제가 피처도 막 보고. 네. 제가 읽지 않고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상상하고 그렇게 육아를 했었고 아이가 어렸을 때도 항상 그 똑같은 책을 머리맡에서 그때는 테이프예요. CD도 아니고 테이프. 테이프로 계속 들려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 창조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네. 그림 동화 아이들은 그림이 있으면 너무 좋아하죠. 화려하고 또 본인이 상상하지 재밌고. 않아도 그림이 다 나와 있고 머리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책만 글자만 있는 책을 굉장히 싫어해요. 요즘 베스트셀러 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읽는 책이 A4 용지 2장, 3장 넘어가면 읽지 않아요. 맞아요. 그림이 있고 공간이 있고 2줄, 3줄 네. 에세이처럼 쓴 글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는 그런 글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요. 전 깜짝 놀랐어요. 막 맞아요. 푸 동화 그리고 뭐 일이더라고요. 디즈니 네. 한 장에 2줄, 뭐 한 장에 3줄 이렇게밖에 읽지 않는 그런 게 지금은 이미 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이들은 정말로 빡빡한 책을 읽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엄마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20살, 뭐 30대 초반의 학생들이 그런 긴 컨텐츠를 싫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는 엄마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그림 동화책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상상할 수 있게끔 엄마의 목소리나 아니면 엄마가 바쁘거나 시간이 없으면 오디오북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듣지 않고 딴짓해도 틀어놓으시면 아이들은 또 언젠가 그걸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틀어놓고 집중을 하라고 가르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예전에 보면 영어 팝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가사가 언젠가는 들어오듯이 자주 들으면 그게 또 자기한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변에서 자꾸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정답은 아니고요. 제 방법은 그렇게 했었더니 아이가 현재도 책을 읽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고 네. 글이 많아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잘 읽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엄마들이 항상 하는 질문 1호가 선배님 제 아이 자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말해요. 세게.
네가 자존감이 없어. 본인의 자존감을 높여야 아이의 자존감도 높아져.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모든 문제는 부모, 엄마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바뀌어야 아이도 바뀐다 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라는 생각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고민이 많고 엄마가 힘들고 엄마가 짜증이 나면 그게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한 길을 찾아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세게 말하고 있어요. 자존감, 본인이 자존감 높이고 우리 아이는 너무 핸드폰만 봐요. 부모가 봐요. 저는 뭐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엔 스마트폰이 그렇게 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고민들은 없었지만 집에 항상 아이들한테 이런 항아리 같은 걸 하나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후배들한테. 그래서 도자기 항아리 같은 거를 준비해서 엄마, 아빠, 어린이가 항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핸드폰을 그 항아리 속에 감추는 그런 태블릿 PC든 뭐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감춰서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약속 시간을 정해서 그동안은 전부 다 보지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져라. 아이에게는 핸드폰 보지 마, 게임하지 마. 계속 이러면서 엄마는 계속 카톡 막 계속 오거든요. 나 지금 장 보는 중이야. 막 이러고. 엄마 지금 쇼핑하는 중이야. 핸드폰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아빠들은 나 책 읽고 있어. 뉴스 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함께 지금 하지 않을 거면 지금 당장 그 안에 넣고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서로가 다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공을 차시거나 맛있는 걸 해 먹거나 그런 시간들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지금 IT 산업이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쵸. 이제는 아이들에게 그런 IT 산업을 어떻게 조절해서 본인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를 가르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거 오래 하면 안 돼. 이거 지금 하면 안 돼. 게임 좀 그만해. 라고 잔소리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거를 조절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지금은 스마트폰이 2010년에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불과 9년, 10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 아이들은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 우린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IT 그리고 이런 스마트 기계들을 멀리하라고 한다는 거는 안 되는 말인 것 같고 그 기물들 아니면 이런 통신 장비라든가 IT 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조절하고 그거를 통제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그렇죠. 엄마들이 해야 되는 방법인 것 무조건 같아요. 멀리 할 수 없고 이제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 때도 필요하잖아요. 위험한 일 있으면 오히려 이거를 내가 주체적으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미래 인재로 키우는. 근데 조절을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냥 엄마가 감추고 나중에 주고 이건 아니고 약속을 정해서 그 약속이 이행되면 또 그거에 맞는 보상은 아니지만 꺼내서 직접 하게끔 해주고 다시 또 반복적으로 그런 훈련들을 어렸을 때부터 해나가는데 중요한 건 엄마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부모들도 젊은이들도 와이파이 찾아다니고 통신이 안 되면 불안하고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뭐라고 할까 왠지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간당간당고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디 가서든 컨텐츠로 빨리 이거를 충전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실리잖아요. 근데 과연 10년 뒤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성장했을 때 그런 강박관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그게 출발점이 돼야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아이에게 어떠한 세상이 올 것을
이야기해주고 준비할 것인가 고민해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어떻게 우아하게 우리의 기본 틀을 이렇게 깨시는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이 한 시점에서 제가 우유를 100cc 더 먹었느니, 이제 조리원에서부터, 젖이 잘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고민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바로 그냥 미래로 관점을 돌리니까, 이 문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아이를 지금 이미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뭐 둘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막 키우더라고요. 네, 첫째 때는 뭐 열이 37도가 넘었어요, 38도가 넘었어요. 그러면 정말 응급실에 뛰어가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둘째는 39도가 돼도 얼음팩 해주고 몸 깨끗이 닦아주고 겨드랑이에 찬수건 넣어주면 돼라고 엄마들 스스로가 말하잖아. 이게 경험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이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떨리고 무서운 마음은 알겠지만, 아이를 키워보니까 결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아이가 우유를 몇 cc 먹고 엉덩이에 발진이 있고 뭐 친구랑 싸웠고 아니면 우리 아이는 이렇게 놀지 않고 저 아이는 저 블럭을 가지고 잘 노는데 내 아이는 블럭놀이를 하지 못해요. 뭐 우리 아이는 말을 빨리 하지 못해요. 뭐 우리 아이는 숫자 개념이 없어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소소한 머리 싸움이라든가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조금은 육아에 대해서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이제 육아서도 육아서지만 엄마 친구들을 끊어라.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맘카페에서 지금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시잖아요. 아이 낳고 대부분이 거의 다. 그래서 동일날 태어난 친구들, 같은 생일날을 가진 친구 엄마도 있고,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차이난 엄마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엄마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정보 공유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모임이 잦아지다 보면 우리 아이의 비교 대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산후조리원 동기 아이들로 인해서 내 아이가 어느 누군가의 비교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엄마 스스로도 내 아이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저 집 아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초유를 몇 미리 먹었는데 우리 집 애는 안 먹어. 이유식을 저 집은 시작을 했는데 내 아이는 왜 이유식을 안 먹을까? 이유식은 뭐 소고기 넣어서 이렇게 버섯 넣어서 하면은 참 잘 먹는데 나도 똑같이 해봤는데 우리 아이는 다 토하고 안 먹어. 이런 비교가 엄청 심하게 시작되는 부분이 산후조리원 동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동기들 만날 때는 아이는 다른 분에게 맡기고 그냥 산후조리원 동기끼리 만나서 그동안의 육아 스트레스 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아이를 데려가는 순간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정보 공유는 굉장히 좋지만 동일한 끼리끼리 모여있는 단체에서 정보는 한계가 있다. 차라리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 뭐 3살이나 4살 터울이 있는 엄마, 아니면 이미 키웠던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는 차라리 더 도움이 되는데 더 여유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열나는 거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지만 동일한 선상에 있는 엄마들끼리는 서로 그게 다 두렵기 때문에 해결책이 쉽게 나오지 않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해결의 요소가 별로 없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비교만 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엄마들끼리 친목은 좋으나 아이들끼리 같이 모여서 아이들의 비교하고 쟤는 그동안 더 많이 컸네, 우리 애는 왜 안 클까, 머리둘레가 쟤는 얼굴이 작은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클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비교하는 게 아이들이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다 아이들은 듣고 있다.
그래서 좀 엄마 스스로가 아이를 비교하는 걸 좀 멈춰달라라는 의미에서 산후조리원 동기들 만나셔서 수다 떨고 뭐 시댁 욕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좋은데 아이를 비교하게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다. 그래서 좀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근데 뭐 친구 만들어 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아 정말 저 그 이야기 해야겠어요. 누구야 뭐 엄마 누구 엄마랑 너무 친한데 너도 이 친한 친구랑 잘 지내봐 라고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맞는 친구 엄마 그러니까 내가 잘 맞는 엄마의 아이와 제 아이가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끼리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같은 뭐 놀이동산도 가고 고민도 하고 이러길 정말 원하는데 네. 그거는 엄마들의 욕심일 뿐이고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친구를 사귈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친구를 만나지 어렸을 때는 그냥 잘 모르니까 엄마가 이 친구랑 사귀라고 하니까 그냥 사귀어요. 네. 만나긴 하지만 정말 친구들은 본인이 결정하더라고요. 하긴 그래요. 우리도 나도 뭐 엄마 친구 딸이랑 친한 친구 한 명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나쁜 의미잖아. 엄친 딸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의 욕심일 뿐이고 친구들은 또래끼리 자기들과 맞는 친구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 나 저 엄마 미워하니까 너 저 엄마 애랑 친하게 되지 마.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엄마의 아이와 우리 친구가 절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엄마가 초이스에서 셀렉트해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존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내 친구가 결코 내 아이의 친구가 될 수는 없다는 거 그거를 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미래의 엄마가 와서 저희에게 해주는 말씀 같아요. 야, 이거 오늘따라 또 흰색 나풀나풀 막 날개 달린 그런 옷을 입고 오셨어요. 혹시 나르는 아니에요. 옷이 없어가지고. 나르는 킥보드 타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 네. 아마 그것도 곧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아마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만들어졌지만 이미 그게 실용성 면에서 되지 않아서 시판이 되지 않을 뿐 미래 사회는 엄청난 과학 기술이 있을 테니까 그런 과학 기술을 발전하는데 아직도 A, B, C, D 니하오마 뭐 이런 거 언어 때문에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세상이 올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번역기 이런 건 기본이겠네요. 지금은 그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아서 뭐 직역, 의역이 잘 안 되지만 알파고가 뭐 바둑을 이기는 세상이 됐고 네. 그리고 또 언젠가 보니까 미국의 컴퓨터가 퀴즈쇼에 나가서 1등을 한 적도 있고 네. 지금은 그 정도로 발전을 했지만 나중에 AI들이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룰까요? 그 AI들을 인간이 지배하고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 AI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인간이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영어 공부하고 수학 문제 풀고 그리고 뭐 단어 하나 외워야 되고 이런 거에 시간을 보내느니 저 같으면 차라리 역사를 가르치고 세계사를 가르치고 네. 미래사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런 게 훨씬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 그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역사 공부 그리고 우리 과거의 손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지혜도 배우고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다니셨어요? 네,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근데 여행도 부탁드리는데 또 무슨 말이 나올까? 좀 센 이야기 나갑니다. 네. 아이들은 사이판 바다인지 괌 바다인지 에버랜드의 물속인지 몰라요. 부모의 욕심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느끼고 아이가 스스로 이곳이 어딘지 알고 아이가 스스로 독후감 쓰고 정말 좋다고 느낄 수 있을 때 해외여행도 가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가 아장아장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막 엄마들 기저귀부터 젖병까지 다 챙겨가지고 막 해외여행 가시잖아요. 서로 고생입니다. 엄마 고생, 맞아. 아빠 고생, 할머니 고생. 차라리 여행을 가시고 싶으시면 아이는 맡겨주실 분들에게 맡기고 두 분이 육아에 지친 스트레스를 날리러 그냥 힐링하러 부부끼리 다녀오시는 게 맞고요. 네. 제발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이는 몰라요. 아이는 푸켓 바다인지 괌 바다인지 모릅니다. 서해 바다인지 몰라요. 자기 집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수영을 해도 아이는 수영한 것만 기억해요. 그게 더 날지도 모르겠네요. 엄마가 화 안 내니까. 네. 일본 가서 갓난아기 데리고 가면 그 뜨거운 물 그 포트 찾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한다던데. 네. 네. 그래서 좀 엄마의 욕심이 아이와 가족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이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가 좀 커서 네. 아직 어리다면 베란다에 좀 물 좀 받아갖고 그렇죠. 육조 좋죠. 풀, 네. 수영풀 해서 실컷 놀면 네. 그리고 뭐 엄마들이 아이에게 미술 작품을 보여줘야지 된다.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유모차 끌고 막 미술 작품 앞에 서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감각은 키울 수 있겠지만 충분히 집에서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과연 그런 미술 작품을 보고 아이들의 시선은 전체 작품을 보지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막 설명해주고 도슨트 붙여가지고 이 그림이 어떠니 저떠니 막 이렇게 해봤자 차라리 아이와 종이접기 놀이를 같이 하거나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엄마의 욕심이다. 엄마의 욕심 따라서 가지 말고 누구 집엔 누구가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나도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철저한 가치관을 가지고 귀 닫고 눈 감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내 아이를 제일 잘하는 건 나잖아요. 네. 그런데 제일 모르는 것도 엄마예요. 맞아. 그러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 뱃속으로 나와서 자기 자식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3자가 보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엄마는 자기 자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모르는 사람도 엄마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제3자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상담 치료, 상담 놀이 이런 거 굉장히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아이들만 상담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의 스트레스, 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엄마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 제3자에게는 쉽게 털어놓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를 환자 취급하지 말고 놀이처럼, 심리 놀이처럼 네. 제3자에게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아이의 행동이 어디까지 갔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설명을 듣고 또 아이에게 심리 상담사에게 지금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아니면 주변에 경험이 많은 그런 선배나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꾸 반문해보는 게 좋고요. 그 끼리끼리 또래또래 모여서 엄마들끼리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두서없이 이것저것 막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첫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가장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옆에서 뭐가 좋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여기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닫으시고 내가 아이가 18살이 되는 해가 몇 년인지 20살이 됐을 때가 몇 년인지 생각하시고 그 해에는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고민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아이에게 지도 편달해 주시고 아이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끔 무한한 상상력을 갖게 책은 글로써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엄마가 좀 읽어주시거나 오디오북을 이용해서 책을 읽고 요즘 아이들은 영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글을 싫어해요. 점점 더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감정이 없는 단어를 좋아하게 돼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댓글 카톡방에 크크크 뒤에 하트가 붙었는지 아니면 구름표가 붙었는지 물음표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자기 주관적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평가해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화하기 싫어해요. 전화하는 거 귀찮아하고 목소리를 듣고 그 상대방의 감정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 고마워 이거랑 그래 고마워 이거랑은 굉장히 틀리는데 아이들은
그래 고마워라는 글만 보고 뒤에 하트가 붙었는지 아무것도 안 붙었는지 이모티콘이 있는지 없는지로 그 사람의 감정을 평가하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이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감정이 없는 텍스트로만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칠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이 소통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거를 즐거워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게 엄마의 몫이고, 영어 단어 많이 알고 수학 미분 적분 잘 풀고 1등급 해서 인서울 대학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미래 사회는 과연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해봐야죠. 네. 그때는 정말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기차가 연결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유라시아에서 맛있는 우동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벤처 기업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중간중간 역에서 유럽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과 동양인들, 중국인들에게 물건을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아이들을 기르는 게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상상력을 길러보면 지금 수학 문제 하나 틀린 거, 받아쓰기 50점 맞는 거, 영어 단어 모르는 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육아 선배 만물. 네, 선배 제대로 만물입니다. 만난 듯한 정말 네, 미래에서 보내준 엄마였습니다. 정말 미래적으로 또 생기셨어요. 외모가 굉장히. 네. 근데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세요. 라디오 DJ가 꿈이셔갖고 실제로 그 꿈을 또 이루셨죠. 네, 공중파 예전에 라디오 한번 한 적이 도 있었는데. 활동하셨습니다. 네네. 아니 뭐 좋은 경험이었어요. 리포터 아나운서들이 울고 가겠어요.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때의 나이가 거의 30대 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버킷리스트 뭐 하고 싶은 거 많이 적어놓고 그대로 하려고 실천하고, 또 그게 바로 아이에게는 좋은 동기부여가 돼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또 너무 많은 거를 오픈을 하면 신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중요한 얘기 아껴두실 건가요? 아껴둬야지. 할 이야기 컨텐츠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아껴두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하게 또 이렇게 아껴두시는데 궁금해요. 만약에 지금 이제 아이가 다 컸잖아요. 이제 늦둥이를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대여섯 살 됐다. 이번 주말에 아이와 뭘 하실 건가요? 저는 아이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오. 그리고 이건 나중에 풀려고 했는데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아이에게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아이에게는 질문으로 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뭐 누구야 오늘 어디 갈까? 아무 생각이 없죠. 요즘 애들은. 네. 대답 안 해요. 뭐 하고 싶어?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럼 엄마가 항상 그럼 여기 갈까?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질문으로 질문으로 대답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들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먼저 답정녀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아이에게 계속 그거를 푸시하잖아요. 우리가. 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아빠한테 물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로 먹잖아요. 우리가 항상.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답은 정해져 있으나 그 답을 안 정해놓은 것처럼 그냥 이벤트를 벌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의상 질문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이에게도 질문하라고 하면 엄마들이 예의상 한 번은 물어보는데 기다려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뭔가를 엄마가 던지죠. 컨텐츠를.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미 상상력이 점점 줄어요. 엄마가 해주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좀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참을성이 많은 엄마가 아이를 더 잘 키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조급증. 조급증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네.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결혼식장에 아이를 데려가는데 아이들은 저는 애가 기어다닐 때부터 기저귀
팬티까지 골라오라고 했거든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이 선택해야 그 책임을 본인한테 물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골라서 양말도 짝짝으로 신고 신발도 짝짝으로 신고 그러면 그걸 교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해서 불편해 봐야 되고 준비물을 안 가지고 가서 곤란에 처해 봐야 되고 학교에 뛰어가서 준비물 안 갖다 준 거 엄마가 막 학교에 들여보내주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유치원에서 오늘 준비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갔으면 막 할머니 시켜서 누구 시켜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갖다 주고 이러지 마세요. 아이들은 물건이 없으면 옆방 아이들에게 빌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빌리려면 사회생활을 했어야 됐고요. 그동안 그 아이에게 신뢰를 줬어야 그 아이가 그 물건을 빌려줘요. 그 물건을 빌려줬으면 또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런 기회를 엄마들이 다 뺏고 있는 거예요. 네. 물건이 없으면 쪼르르 학교로 달려가서 준비물을 갖다 줘요. 아이가 민망할까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민망해지고 손 들고 벌도 서봐야 되고, 아,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도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곤란하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은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학교에 달려가서 미술 준비물 갖다 주고 유치원도 뭐 안 갖고 가면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점들이 참 아쉽다. 그래서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 근데 말이 밖으로 빠졌는데 결혼식장에 갔을 때도 장화를 신고 갔어요. 날씨가 아주 맑은 날에 그것도 빨간색 장화를 신고 결혼식장을 갔어요. 그런데 마음은 굴뚝 같죠. 제발 그거 신지 마. 오늘은 이렇게 이런 예쁜 거 입고 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냥 갔어요. 제 스타일이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고. 네. 결혼식장에 갔는데 엄청난 해프닝들이 일어났겠죠. 모두가 다 어머 누구야 밖에 비 와? 어머 누구야 밖에 비 오니? 어머 빨간 자막 씌워놨네.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밖에 비가 와? 비 안 오는데 왜 장화 신었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 엄마가 아닌 사람들도 있고 아가씨인 사람들도 있고 육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생각대로 막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당황스럽죠. 네. 내가 신고 싶어서 내가 신고 신었는데. 싶어서 신었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지? 그거 무안해요. 그리고 엄마 다리 뒤쪽으로 숨기 시작합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창피를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물을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진첩에 있어요. 빨간 장화를 신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쁜 이모 옆에 서 있는 아이의 사진이 있는데 네. 그 사진을 보면 참 재밌는 경험이 떠오르거든요. 네. 하지만 다녀와서 그런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왜 결혼식장 갈 때 장화 신으면 안 돼? 이렇게 아이가 당연히 질문을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장화를 신은 게 잘못된 게 아니다. 하지만 오늘을 여는 신부, 오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주인공이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관심받아야 되는 예쁜 공주 이모에게 신뢰를 범한 거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 이모는 그 이모인데 네가 빨간색 장화를 신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모를 보기 전에 너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관심이 이모보다는 너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는 오늘 제일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주인공 이모에게 결례를 범한 거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래서 결혼식장에 오는 이모들 보면 옷이 화려하지 않다. 이모들 봐라 다 검정 정장이나 흰색 정장이나 아주 수수하게 입고 오지 않느냐. 본인이 가장 예쁜 옷을 드레스를 입고 오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그날의 주인공인 예쁜 공주 이모가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게끔 축하해주러 오는 사람들이 하는 예의다. 그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다음 결혼식장에는 물어봐요. 엄마 이렇게 이거 입고 가도 돼? 이렇게. 본인도 이제 사회적인 거를 깨닫고 체크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미리 막지 말고 그거 안 돼. 그거 촌스럽게 그걸 왜 입어? 위에 보라색 아래 핑크색 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선택을 하게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리까지 왔어요. 멀리까지. 너무 많은 걸 이야기했어요. 저도 저희 아이가 아침에 엄마는 왜 엄마 맘대로 하면서 왜 나는 내 맘대로 맞아요. 하면 안 돼. 울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요. 맞아요.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리고 자꾸 커플룩 입으시잖아요. 왜 남편이랑 안 하고 꼭 애랑 하려고 그래. 애랑 해요. 예뻐요. 솔직히 맞아요. 그렇게 예쁘게 다 입고 다니면 저도 보는 입장에서 아 예쁘다 하는데 과연 아이도 좋아할까? 정말 엄마가 물어봤을까? 같이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기뻐할까? 쌍둥이들 옷 똑같이 입히시잖아요. 네. 나는 그것도 좀 반대예요. 싫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단체 티 입는 거 싫어하듯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아이에게 의견을 좀 물어보고 어디 여행 갈 때 꼭 커플룩으로 엄마 예쁜 원피스, 아기 예쁜 원피스 너무 보긴 좋아요. 다른 사람이 보긴 너무 좋은데 정말 아이가 좋아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심이 좋지 않을까. 네. 이번 주말은 아이에게 물어보는 걸로. 네. 네. 아이가 아무데도 가기 싫고 집에 있자고 하면 집에 있고 아이가 만약에 에버랜드를 가자 했다. 그럼 가야죠. 엄마의 첫 번째 답은 뭘까요? 차 막혀. 주말에 가면 오래 걸려. 주말에 가면 줄도 많이 서야 돼. 못 갈 핑계를 아이에게 대고 있지는 않은지. 되죠. 네. 되죠. 그리고 아빠 피곤해. 아빠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또 거기까지 어떻게 차를 몰고 가니? 그러면서 엄마가 원하는 장소로 아이에게 주말에 이끌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와, 진짜 그 뭐랄까, 우리 어른들이 가진 틀, 편견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로 그냥 미래의 그 주체가 될 아이에게 참 많이 뒤집어 쓰이고 있구나. 자꾸 맞아요. 그 틀로 네. 뭐 잘 가르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조금이라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들으면서 제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 틀들이 막 깨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이를 인격적으로 또 그 아이가 가진 그 무한한 가능성, 창의력, 상상력을 막 산상조각을 내면서 우리가 키우고 있는지 그것도 옛날 방식으로 네. 후지게 짜증내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었네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해야 하는데 기존의 육아 방식은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좀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해드릴 말씀 너무 많고 오늘은 첫날이라 좀 두서없이 뭐 이거저거 컨텐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인데 이 정도였어요. 오리엔테이션이나요? 네. 나중에는 케이스별로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생방송도 하면 참 좋겠지만 그 마스크라도 쓰고 해야 되나. 네. 지금 누가 보면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개인 정보를. 네. 감사합니다. 참는 엄마. 네. 와, 참는 엄마였습니다. 이제까지 참는 엄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